이번에는요 경북 모계중학교 라운제나입니다. 라운제나는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이어오고 있는 진로 동아리입니다. 동아리의 좌우명은요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꿈꾸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합니다. 학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준비한 발표 여러분들의 박수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가죠. Save to Save to you. 안녕하세요. 안전을 지켜주는 호등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동아리는 모계중학교의 진로 동아리입니다. 이거 넘겨줘. 저희 동아리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알맞은 진로를 찾고 노력하는 것이 목적이며, 저희 동아리의 좌우명은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꿈꾸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꾼다입니다. 저희의 노력이 헛되이지 않도록 이번 대회에 열심히 참가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Infinite Possibilities, 무한한 가능성의 약자이며, 다른 의미로는 Information Providers, 즉 정보 제공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떠오르는 해처럼 호등이가 이 세상에 떠올라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에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회사 IP는 일상생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호등이라는 안전지킴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호등이는 IoT 기술과 초음파를 이용해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혹시 여기 IoT 기술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네, IoT 기술이란 인터넷 오브 띵즈의 약자로 센서를 내장하고 있는 사물들이 연결되어 사물이 네트워크를 수집하고 또 그 데이터를 바꾼 것을 사용자가 제공받는 것입니다. 호등이는 이 IoT 기술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요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는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 스몬비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스마트폰 사용이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스마트폰 사용이 보행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연구를 확인한 결과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보행 중 교통사고가 최근 4년간 1.9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간 거의 2배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이렇듯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호등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입니다. 호등이의 사용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등이 어플을 설치한 뒤 설정에 들어가 호등이를 온모드로 설정합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 호등이 마크가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호등이는 위험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할 때도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한 시간을 간격으로 초록색의 호등이 마크가 화면에 나타나 안전하다고 알려줍니다. 위험할 때는 빨간색 마크가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나 전방 2m 이내에 물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황색 호등이도 있는데요. 주황색 호등이는 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일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주황색 호등이 마크는 전방 3m 이내에 물체가 있는 것을 알려 주의를 줍니다. 호등이는 다양한 스킨도 입힐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글 버전 호등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흥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호등이의 창업 전략을 차별성, 강점, 마케팅 3가지 전략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별성입니다. 호등이는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하다 나는 사고가 적어질 것입니다. 이로 보아 호등이란 어플리케이션이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차별성을 지녔습니다. 다음으로 호등이의 강점입니다. 호등이는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현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제품입니다. 따라서 정보화 시대인 지금 무조건적인 안전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 자제가 아닌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호등이는 이용자의 환경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마케팅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등이의 대상자는 스마트폰 이용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대상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를 이용한 공유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TV,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폭넓은 연령층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칠 것입니다. 호등이의 강점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일일이 안전을 걱정하여 신경 쓸 번거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에서도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안전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합하여 사람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호등이는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어플리케이션인 만큼 이용자는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은 만큼 이 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 IoT 기술이 널리 보급되지 않아 이 어플리케이션이 보급되는 데까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oT가 보급될 때까지 휴대폰 케이스에 자동차 후방 센서와 같은 장치를 부착하여 시제품을 출시하여 단점을 부활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향후 호등이에 SOS 기능을 추가, 신호등 기능을 추가, 위치 정보를 이용한 알림 서비스, 호등이 스킨 만들기 서비스를 차차 추가할 예정입니다. SOS 기능은 경찰서와 연결하여 위험한 순간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신호등은 휴대전화를 보다 신호를 놓치는 것을 예방하여 신호가 바뀔 때 알림음이 울리는 것입니다. 위치 정보 서비스는 GPS를 이용하여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서비스이며, 호등이 스킨 만들기 서비스는 자신이 꾸미고 싶은 대로 꾸밀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상 질문 나중에 넘겨. 지금까지 호등이의 설명을 맡은 라운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신박한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패널분 소개 감상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위험에 대해서 지켜줄 수 있고 또 휴대폰이라는 요새 또 많이 사고가 나게 하는 매체의 그런 네. 위험 알림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네, 지금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앞에 물체가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알림을 주는 건가요? 네. 네, 물체도 되고요. 그게 물체가 위험 요소인 것도 돼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보고 가느라 앞에 부딪히거나 뭔가 앞에 있는 위험을 못 봤을 때 삐비빅 하고 이게 뜨면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인 거군요. 네, 예, 아까 2m, 3m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건가요? 대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m 정도가 이제 대비할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어떤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아이템일까라는 생각이 가장 초반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떤 위협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호등이라는 게 딱 나온다면 호등이가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어떤 안전일까가 계속 궁금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보다는 초반에 빨리 알 수 있으면은 그 뒤에 얘기에 좀 더 귀 기울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뒤쪽에 특히나 그 구조 요청의 기능을 넣는다면 네, 만약에 다른 다양한 상황 뭔가 구덩이에 빠진다거나 위협할 때 빨리 그 한 버튼 만에 요청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연결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좀 감사합니다.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학종 심사위원님. 저도 약간 이게 어떻게 센서로 감지할 수 있는지, 앞에 있는 물체가 위험 물체인지 아닌지, 어떤 물체가 있는지,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조금 궁금하긴 했는데, 이걸 그냥 상상의 나래를 조금 더 펼쳐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가지면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핸드폰을 가지고 앞에 어떤 물체가 있고 그 물체가 위험 물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면 조금 더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혹시 네. 뭐 위험 상황이 있을 때 바로 호출을 할 수도 있고, 앞에 있는 물체가 어떤 물체고 그게 위험 물체인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정보로 알려줄 수 있으면, 뭐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핸드폰을 켜놓고 있으면 뭐 알려줄 수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로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봐서 그 대상층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그게 어떤 원리인지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를 아직 뭐 구체적으로 해보진 않았겠지만 네. 상상했을 때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대답을 원하시는 거죠? 아, 네네. 혹시 뭐 있어요? 어떻게 앞에 있는 물질을 감지하는지? 네. 잘 안 들려요. 아, 어떻게 앞에 있는 게 어떤 물체인지를 감지할 수 있는 게 핸드폰에 어떤 기능으로 하는 아. 건지. 내가 설명할게. 그 IoT라는 기술이 아직 현대에는 많이 보급이 되지 않은 기술인 만큼 저희는 일단은 자동차 운전하시면 후방 센서 있잖아요. 띠띠띠띠 하는 거요. 네, 그것처럼 앞에 오는 물체를 케이스에다가 부착을 시켜서 감지를 하는 걸로 일단 대체를 할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얘기하자면요, 저희가 이 대회를 준비하기 전에 따로 토론 대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주제가 4차 혁명에 관한 거였는데 거기에서 4차 혁명 시대 때는 IoT라는 그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 모든 물체에 부착되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거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낸 상품이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이용했어요. 그러면 IoT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어떤 네. 것들이 상용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아이디어가 네. 듣다 보니까 아까 그 시각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특히 필요할 것 같고 스마트워치 같은 거랑 네. 같이 연동을 할 수 있으면 네. 지금 현재 초음파 기술만으로도 앞에 뭔가 위험 물체가 나왔을 때 윙 울리게 되면 바로 그분들이 반응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IoT로 점점 더 이게 확대가 되면 이 진동이나 음성 기능만으로 충분히 위험을 좀 고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누구에게 정말 필요할 것일까? 일반인들에게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대상자가 명확해지면 더 좋은 아이템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정말 그 위험을 감지를 빨리 받아야 되는, 예를 들면 뭐 유모차를 모는 엄마들 같은 경우도 시야가 제한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우산을 쓰고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대로 조금 호등이가 좀 응용이 돼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피칭을 한 경북 무계중학교 라운제나였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